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학교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촉진시킬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성하면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야 자체가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항상 국내 중심적인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옛날 같으면은 좋은 대학교, 국내에서 가야 될 학생들이 매년 10,000명 외국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들어오는 외국 대학의 경쟁보다도 외국에 있는 학생들, 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가는 그와 같은 경쟁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학교는 랭킹이 얼마였고 학부형, 학생들 선호가 얼마니까 괜찮겠다 하는 것은 이제는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얼마나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1997년에 한국에 환란이 생겼을 때 큰 은행들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무원 은행들은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다시피 100년이 넘은 은행 5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조흥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다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같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부터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 자체의 문제 이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느 총장님은 정부가 시시콜콜 이렇게 간섭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도 했는데 결국 어떤 정부의 교육 정책이 대학의 자율권 이것을 해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말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원께서 장관께 질문하기를 왜 대한민국의 바둑이 세계 최고 수준인지 아십니까? 네. 네, 답을 못했는데 그 답은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번에 그 뉴스위크지에 나온 100위권 대학에 든 나라가 1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 중에서 국가가 이 중앙 집권적으로 대학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뭐 예일 것이고, 네. 싱가포르 예일 것이고, 유럽 쪽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대학 자체는 전체적으로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자율이 전폭적으로 담보되고 있는 국가의 대학들이 세계적인 최우수 대학에 끼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의 그동안 정책은 정원 정책에서부터 모든 정책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써온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요. 네. 그러나 앞으로도 가능한 한 대학에 전폭적인 자유를 부여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보시기에 교육당국이 이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부분, 정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사실은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네. 많이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제 최근에 우리 국내 학생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그 이중 학위를 주는 이런 제도 같은 거 다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규제를 풀었는데 기본적으로 입시 정책에서 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예. 다른 규제가 다 풀리더라도 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고 예.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의 개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특화를 해 나가야 되겠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 의하면은 수능 하나에 의해서 네. 학교를 서열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시 정책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입시 정책과 관련해서 그 핵심적인 논란이 대학 측에서는 특히 정부의 하향 평준화 정책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그것이 어떤 공교육 강화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그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대개 이제 평준화 기조 위에
또 능력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든. 예컨대 그 미국 같은 경우라면 사립의 경우에는 수월주의, 능력주의 쪽으로 엘리트 교육 쪽으로 강화하고 공교육은 또 거기에 준하는 이런 평등주의를 구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평등주의냐 능력주의냐 혹은 경쟁 위주의 그런 정책을 쓰냐 이거 역시 논란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등주의가 우리 수월성을 저해했다. 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지금 평등주의적인 이런 정책의 기조들이 상당 부분 보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의견은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 교육이라는 게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교 진학하는 율이 82%입니다. 미국은 50%밖에 되지 않고 일본마저도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특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서울에 있는 큰 대학과 똑같은 경쟁을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도 없고 학생도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산학협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특화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맞는 학생들을 뽑아야 될 텐데 그와 같은 것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1970년대 미국이 대학교가 지식을 만들고 그게 국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대학에 쏟아줍니다. 그것이 이제 경쟁력을 키우고 1970년대의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을 통해서 연구비가 나가는 그 비율이 미국은 70%입니다. 국가의 총 예산 중에서 R&D 예산의 70%가 대학의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30%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30%냐 그러면 사실은 R&D 개발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연구소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가가치 높은 산업 또 특히 기초가 되는 그런 연구에 할 수 있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것이 제가 학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21세기는 지식의 사회고 지식은 대학에서 창출해야 된다는 가정을 다 국내를 망라하고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변화, 철학의 변화가 없으면은요 네. 국제 경쟁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국제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지적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대학 자체 내에 어떤 책임은 없는 것인가? 겉으로는 어떤 글로벌 대학 지향이라든가 경쟁력을 얘기합니다만은 대학 사회 내부에 어떤 평등주의라든가 서열주의 이게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하려는 그런 어떤 의존적인 자세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교수님, 이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지적도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학의 자체가 가진 문제도 많습니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평등주의. 예컨대 교수들의 경우에는 전공 영역에 다소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본급에서부터 모든 것이 네. 또 업적평가, 교수 업적평가 그리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뭐 평등화돼 있고 그다음에 서열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학 간에는 고차가 된 서열주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내에서도 역시 있습니다. 네.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간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재정 의존 역시도 국가 재정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역시 이 대학 자체의 노력을 저해하고 풍토 그 자체가 국제 경쟁력이나 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풍토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공 영역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부제로 다소 변화가 한동안 있었습니다만 한동안은 557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학과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었고 특히 특정 외국어의 의학 분야의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보다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공 이기주의적, 폐쇄적이고 상당히